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찾으면 보이는 매장 입지의 정석이란 주제로 발표할 B반 유나연입니다. 일단 차례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및 목적, 두 번째론 작업을 한 순서, 그리고 작업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과 느낀 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파리바게트는 횡단보도 근처에 있다. 이디야와 올리브영은 스타벅스 옆에 입점한다. 설빙은 주로 2층에 있고 베스킨라빈스 또한 주로 모퉁이에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매장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실제로 저런 방식으로 입점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브랜드의 입지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해당 브랜드의 기업이 실행하고 있는 전략인지, 만약 그렇다면 대체 몇 개 정도의 점포가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QGIS로 직접 지도상의 구현을 해보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5가지 중에서 2개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바게트는 횡단보도 근처에 있다. 두 번째는 설빙은 주로 2층에 있다. 먼저 파리바게트는 정말로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작업을 실행하려면 먼저 데이터를 구해야 합니다. 일단 파리바게트 데이터 먼저 구했는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정보라는 데이터를 다운받았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정말 모든 업종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성남시 파리바게트 데이터만 필터링 작업을 하여 뽑아냈고요. 다음은 다운받은 CSV 형식의 자료를 레이어로 추가하기 위해서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 추가 기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후 이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성남시 횡단보도 데이터를 레이어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횡단보도 데이터 또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구했습니다. 그 후에 구글 하이브리드도 추가해 주시고 파리바게트와 횡단보도 레이어의 심볼을 따로 로고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총 31개의 데이터가 생성되었고 횡단보도는 671개가 생성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바게트와 횡단보도 위치 정보까지 확보를 해 놓았다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근접 허브까지의 거리 기능을 이용해서 두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구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이 약간 생긴 걸 볼 수 있겠죠? 이건 해당 속성 테이블 자료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와 파리바게트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매장을 구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객체를 따로 선택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표현식을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이라는 기능을 통해 두 데이터 간의 거리가 80m 이내인 매장을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0개의 매장이 구해졌습니다. 파리바게트 작업 결과는 총 31개의 지점 중에서 10개의 지점이 이 조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숫자보단 조금 적은 숫자지만 3분의 1이 이에 해당하기에 결코 적은 수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엑셀로 열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누락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고 측정 거리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설빙은 2층에 입점한다. 해당 작업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파리바게트 데이터 수집 과정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다운받은 뒤 이번엔 서울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설빙 데이터만 필터링하여서 저장을 했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 심볼에 들어가셔서 포인트를 로고로 삽입할 수 있도록 CSVG 형식으로 변환시킨 뒤 설빙 로고로 바꿔줬습니다. 구글 하이브리드 레이어 추가시킨 뒤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설빙 데이터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설빙은 총 44개의 매장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설빙의 충수 필드를 이용해서 2층 이상인 매장들만 표현식으로 객체 선택 기능을 이용하여 따로 구해줬습니다. 그 결과는 총 44개의 매장에서 38개가 조건에 해당했습니다.
설빙이 주로 2층에 있다는 사실은 제가 직접 본 적도 많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하는 매장 수가 많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대다수의 매장이 2층에 입점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첫 번째,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데이터 정제 과정에 익숙치 않고 매장과 횡단보도 데이터의 최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락된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분석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꽤 많은 매장이 횡단보도와 아주 근접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작업을 할 때 참고한 자료인데요. 서울시에 있는 파리바게트 100m 반경 내 횡단보도 존재 여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빨간색 원이 100m 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매장을 지칭하는데요. 이렇듯 약 94%의 확률로 파리바게트 옆엔 횡단보도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업이 의도적으로 이런 전략을 세운 건가 궁금하시겠죠? 답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다 보니 공교롭게도 횡단보도 근처가 되었고 소비자를 사로잡아야 하는 기업의 입장으로선 입지 전략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빙은 파리바게트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2층에 입점하는 입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 이유론 첫 번째, 가맹점 사업자들의 초기 투자 비용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경영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료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좋은 1층의 임대료는 다른 층보다 비싼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입지 전략을 실행했고요. 두 번째는 1층 20평보단 2층 50평. 설빙은 소비자 입장에서 비춰봤을 때 넓고 편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도 더 넓고 쾌적한 매장을 선점할 수 있는 2층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대형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의 성공 마케팅에서 입지를 빼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만의 고유의 전략으로 삼는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입지가 곧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장을 이용하실 때 해당 매장의 입지 조건이나 입지 전략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서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QGIS를 이용할 때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면서 기술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구해보고 데이터 정제 과정을 많이 연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다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필요한 데이터만 딱 있는 게 아니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선별하고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